무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네, 아이러브 풋볼 25번째 이야기 일부 이상윤 박문성의 원투패스 출발합니다. 이상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0세 이하 월드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미래의 메시, 포그바를 만날 수 있는 2019 피파 U20 월드컵이 개막하는데요. 먼저 박문성 위원님, 어떤 대회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피파가 주최하는 예. 그러니까 국제적인 20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죠. 예. 그래서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이라고 불리우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세계 대회에서 가장 2002년 월드컵 전에 인상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게 1983년도 멕시코 4강 신화 예, 맞습니다. 그 대회예요. 예. 그 대회가 이제 20세 월드컵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스타는 다 여기서 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시부터 예. 시작해서 이니에스타, 아구에로, 포그바 이런 선수들이 다 이 대회를 통해서 배출이 됐죠. 뭐 조금 더 시대를 더 앞으로 당기면 뭐 마라도나까지는 있었죠. 피구. 네, 루이스 예. 피구나 후이코스타 같은 포르투갈의 황금 세대가 나왔던 데도 이 대회고요. 예. 여기에 거치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는 호날두. 호날두는 그런가요? 네, 포르투갈이 그 나이 때에 그러니까 호날두가 20세 이하 때 예. 여기 본선에 자꾸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이 대회를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호날두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호날두 그런 게 대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아까 왕문선이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 못 예. 나왔더라고요. 나 네. 깜놀. 네. 나 나왔어야 되는데 날도가 왜 못 나왔어? 근데 이제 그게 유럽이죠. 예. 유럽이 그러니까 무슨 호날두가 특히 어렸을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맨유에 뛸 때 되게 호리호리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혼자서 막 팀의 운명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또 유럽에는 워낙 잘하는 팀이 많아서 예선이 어렵죠. 그렇군요. 자, 한국은 뭐 죽음의 조로 불리는 F조에 속했는데 어떤 팀을 만났습니까? 자, 한국은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남아공 함께 지금 F조에 묶였어요. F조요. 예. 이게 죽음의 조래요. 맞아요. 죽음의 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조 1, 2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회가 3위까지 그 와일드 카드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히 뭐 한국은 그 스페인이 주목한 우리 특급 유망주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 이강인이죠. 예. 네. 그래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자,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남아공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일단 박문성 위원님. 네. 이 세 팀 잘합니까? 일단 제일 걱정은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은 그냥 외신들이 세계적으로 예. 이번 대회 우승 후보 0순위를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알만한 선수가 누구였냐면 원래 20세 대회 이런 선수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맨유에서 뛰는 디오고 달로가 있어요. 이 선수가 아이고. 있고 그다음에 올 시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팀 잡는 팀으로 되게 유명했던 팀이 울버햄튼. 예. 울버햄튼의 그 왼쪽 윙백 봤던 후뱅 비나그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뭐 플로렌티노 루이스라든지 조타라든지 예. 제드송 벤피카 3인방인데 여기 이런 선수들은 지금 빅클럽에서 다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선수들이에요. 예. 좀 약간 멤버가 아니 20세 대회는 좀 힘을 빼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힘이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이 이렇다는 거고요. 근데 또 실제로 포르투갈이 유럽 대 우승하고 올라와가지고 되게 세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물론 뭐 축구는 붙어봐야 한다. 뭐 연령별 대회는 좀 모른다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긴 한데 예. 일단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첫 번째 상대여서 첫 경기잖아요. 이번 예. 일을 좀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르헨티나는 그래도 예전에 메시나 아구에로가 뛰거나 사비올라 같은 선수들이 뛸 때 예. 막 우승하고 그랬었잖아요. 우승하거나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거나 이랬는데 그 정도의 값은 아니에요. 예. 이번에 지금 멤버들을 보면 뭐 바르코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멤버들이 거의 자국 리그에 뛰거나 미국 무대에서 뛰거나 유럽에서 아주 일부가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것만큼의 파괴력은 아닙니다. 일단 아하. 그래도 역시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건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상대는 지금 예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저 1, 2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죠. 아르헨티나도 멤버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르헨티나를 뭐 선수 구성이 이렇습니다, 전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빨라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남아공인데 그나마 좀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을 팀이 남아공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남아공은 좀 명단을 봤더니
거의 남아공이고요. 포르투갈인가 한 명, 뭐 프랑스인가 한 명, 잉글랜드 한 명 이렇게 있는데 예, 예. 그것도 이렇게 그렇게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공은 우리가 충분히 좀 해볼 만한 팀이고 20세 이하 대표팀이 남아공과 붙었을 때는 우리가 진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상대 전적이라든지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어허. 남아공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상윤형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번 대회는 3위까지 와일드카드로 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3위를 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우리가 일단 승점 3점을 최소 확보하게 되면 가능성이 열려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셈법은 뭐냐면 일단 남아공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거고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 상대로 해서 승점 1점 이상을 따거나 혹은 지더라도 큰 점차로 지지 않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정종용 감독이 3백 중심으로 해서 일단 굉장히 좀 수비 위주의 전력을 좀 짜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경기는 어떤 경기가 될까요? 저는 뭐 그래도 있잖아요. 너무 포르투갈이 영순이긴 하지만 네. 이거 제가 봤을 땐 진짜 강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첫 경기라 이거 부담스럽긴 한데요. 예. 진짜 우리가 항상 이런 그 피파 월드컵에 나가면 첫 경기 조금 뭐랄까 선수들이 자신감 없는 플레이에서 망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어차피 여기가 강팀이긴 한데 정말 정정혜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뭐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공격을 시도해서 뭔가 잡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잡겠다라는 것보다는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얘기를 했고 예. 네. 또 분명히 또 아르헨티나도 지금 얘기한 우리 황무사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긴 진짜 포르투갈보다는 좀 약해도 있잖아요. 여기는 우승 DNA예요. 지금 우승만 6번 했던 이 강팀입니다. 예. 정말 이거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남아공 있잖아요. 항상 이거 비벼볼 만한 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일단은 유연해요. 남아공 아이들도 기술도 있고요. 그렇죠. 분명히 또 이 팀도 만만한 팀은 없습니다. 진짜 만만한 팀 없어요. 예,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세 팀의 다른 그 팀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얕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대회 얘기할 때 이제 물론 상대 팀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예.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은 사실 결과를 내야 되는 대회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그 예. 완성형의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니까 예. 그 대회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초점을 맞춰서 하겠지만 20세 이하 선수가 출전하는 20세 월드컵은 결과도 결과지만 사실 과정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대회는 17세도 그렇고 20세도 그렇고 왜 월드컵처럼 4년이 아니라 2년일까요?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예. 많이 쌓아서 진짜 완성형의 선수가 되는 징검다리가 되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거며 가능성을 보여주는가 초점이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강인을 비롯해서 전세진, 조영욱, 김정민, 황태현, 김현우 이런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예. 이번 대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또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파가 주목할 만한 선수 8인의 이강인을 선정했는데요. 일단 이강인 이야기 전에 이번 대회 누가 또 제2의 메시, 포그바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름 나오는 선수는 몇 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에와라고 있잖아요. 라이베리아의 그렇죠. 나중에 대통령까지. 네. 근데 여기 아들이 미국 대표팀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미국에서 할 때 이제 미국에서 자라서 예. 이 외아가 이제 그 미국 대표팀으로 나오는 선수도 있고 멕시코의 그 라이네스라고 하는 선수도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프랑스의 무사 디압이라고 하는 선수도 있어요. 네. 몇 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는 선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포르투갈은 다 관심입니다. 네. 포르투갈은 지금 그냥 그 팀 대표팀 자체가 빅클럽들의 다 레이더망에 걸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전 세계 스카우트와 에이전트들이 이번 대회 굉장히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이런 패키지가 없죠. 그렇죠. 전 세계 한눈에 볼 수 20세 이하 있는. 선수들을 한 대회에서 다 볼 수 있는 패키지가 없는데 또 들어봤더니 포르투갈 경기에 그렇게 몰린대요. 네. 그래서 포르투갈 선수들은 전부 다 유망주고 기대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문성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더 불안해져요. 첫 경기.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개막전이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보니까 세네갈도 이제 첫 경기에 어쨌든 개막전은 아니었는데 사냐가 3골을 넣었어요. 헤드트릭을 근데 상대가 했는데. 타이티였죠. 네. 좀 약간. 예. 이게 일단은 성인 무대에 못지않은 플레이를 정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진짜 대회에서도 정말 주목할 만한 선수들 그리고 꼭 성인 같아요. 그렇죠. 그 언더 20세 이하라고 보기에는 근데 경기 보면 그 저희도 그러니까 뭐 남자의 성인의 몸이
저는 제 기억에 제가 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 안 큰 것 같아요, 키가. 남자들이 그때 대충 보면 멈추셨군요. 물론 이제 군대 예. 가서도 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일부고 소수죠. 예. 만 20살 이하면은 제가 봐서 클 건 다 큰 것 같아요. 다 컸어요. 예, 고등학교 그다음에 때 이제 대체로 예. 그다음에는 이제 좀 운동을 통해서 힘이 붙인다든지 그렇죠. 노련함이 쌓인다든지 네. 이런 것 같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실제로 체구는 제가 봐도 뭐 그렇게 어린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유럽의 선수들이 보면 나이대가 다들 어려요.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분명히 연령대 20세 이하 선수들이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뭐 달롯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선수들은 지금 B클럽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유망주할 수 없이 그냥 맞아요. 성인 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이번 대회도 정말 눈여겨볼 선수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강인 선수 통할까요? 통하죠. 통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유. 예. 지금 뭐 세계가 주목을 하고 네,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있잖아요. 방송하면서 이강인 선수 플레이하는 거 있잖아요. 저 하이라이트만 봤고 그냥 안 봤어요. 개인적으로 왜 경기를. 이 경기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아, 네. 참아 오셨군요. 정말 이강인 선수가 피파가 인정한 그리고 예. 또 주목할 만한 선수로서 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축구 스타일 있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차범근 축구 교실. 네. 네, 슛돌이에서 우리 차범근 축구 교실 제가 감독이었잖아요. 예, 예. 항상 붙었거든요. 뭔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직접 가르치신 건 아니고 상대편으로. 아니고, 상대편인데 상대편인데 할만했어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다르죠? 다르죠. 예, 달랐어요. 18살에 현재 이강인을 얘기해야지 옛날 그 어렸을 때 이강인을 얘기하면 몇 년 전 얘기를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좀 두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하나는 뭐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요거는 한번 언젠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궁금합니다. 피파가 선정한 요 표현.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피파가 선정한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외신들 보도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다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거기 뽑히면 더욱더 미디어들이 더 막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피파가 몰라요. 선정. 그게 무슨 피파의 테크니컬 위원회, 그러니까 기술위원회 같은 데가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피파 쪽에서 출전 본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디 기자에 연락을 합니다. 기자들한테.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에 그냥 찍어서 만약에 이번에 대한민국 그 나오는데 우리 나 모른다 니네 나라. 니네 그 누구 관심이 좀 있니? 그러면 우리가 쓰면 누굴 쓸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 이강인이죠, 올려요. 이강인. 예. 멕시코 선수에게 물어보면 누구 써? 라인에 써요. 써서 올려요. 그러면 피파 걸 취합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게 피파라고 하는 무슨 공신력에 따라서 피파가 대단한 위원회를 꾸리고 막 저는 그 조사를 안에 하고 내부 조직이 있는 줄 안 알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앞으로도 뭐 피파가 선정한 혹은 뭐 유럽 축구 연맹이 뭐한 이런 거면 물론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감독들이 뭘 해가지고 투표를 했다 이건 좀 달라요. 예.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발롱도르 같은 건 좀 다른 거죠. 그런 거 말고 이런 데 할 때 이렇게 뭐야, 신뢰성 완전 없어졌어. 네. 아니 근데 이걸 한번 짚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 너무나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하니까 흔히 근데 요건 한 번쯤은 요 팩트는 한번 짚고 왜냐하면 싶었다. 피파가 선정한 피파가 주목한 이러면 공신력이 공신력이 생기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넘겨야겠네. 그래도 팬들이 정말 우리 이강인 선수 기대 많이 하잖아요. 기대는 하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가지 네.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상윤형님이 저는 되게 매우 진실된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뭐 본 적이 없다 이강인 선수의. 그게 사실은 보려고 해도 볼 경기가 없었어요. 진짜 그렇죠. 예를 들면 발렌시아에서 그러면 얼마나 풀 경기를 뛰었어요. 거의 뭐 컵 대회 정도를 뛰고 그렇죠. 예. 리그에서는 마르셀로나 감독하고의 어떤 스타일이나 나이 문제 때문에 많이 못 뛰었단 말이에요. 아하. 우리에게 이강인은 형님이 딱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슛돌이 때 이강인으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가 돼 있냐면 바이아웃이라고 해서 이 선수를 데려가려면 타 팀에서 줘야 되는 이적료 최소 이적료가 1,000억이래요.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 나는 요즘 이강인 뛰는 걸 모르겠는데 왜 저 팀은 1,000억을 걸었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간극 나는 잘 모르는데 1,000억을 왜 걸었지 이 간격이 있잖아요. 간극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간극만큼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정확하십니다. 얼마큼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회에 엄청난 관심의 증폭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네네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이 증폭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만큼 증폭이 돼가지고 막 이강인을 보고 싶어해요. 근데 만약에 이 대회가 그 우리가 기대만큼. 결과가 예. 안 나온다든지 혹은 상대가 포르투갈이 세고 아르헨티나가 잘해서 우리가 밀려서 뭐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이강인은 또 미드필더잖아요. 예. 그럼 상대 미드필더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막 에어싸고 막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고전을 하면 그런 기대만큼의 뭐가 또 올라갈까 봐. 그 선수에게 막 너무 이거 거품이네 못하네. 왜 이것밖에 이래. 안 됐어. 어린 선수에게 18살 선수에게 또 그런 게 갈까 봐. 그냥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있잖아요. 신체적인 어떤 변화는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예. 좋아지긴 했는데 실력적으로 또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특별한 선수임에는 저도 주목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하죠. 이강인 잘하는 네, 건 분명히 잘합니다. 잘하는데 근데 유럽의 그 연령대별 20세 이하 선수들하고는 저는 있잖아요. 정말 이강인 선수가 그 선수들과 과연 진짜 이런 선수들과 과연 해서 자기의 그 플레이를 주목할 만한 그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느냐? 보여줄 수 있느냐? 전 그게 되게 궁금해요, 진짜. 예. 궁금해요, 저도. 그러니까 궁금한 정도에서만 지켜보셨으면 이제 좋겠다. 뚜껑이 좀 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로. 박문성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엄청난 기대가 있거든요. 증폭돼 저도 있습니다. 기대가 돼요. 근데 실체가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못하면 또 우리 또 축구 팬들 저것밖에 안 됐다 거품이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좀 지켜봅시다. 예. 근데 물론 그래요. 그 감정이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감정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기대치가 높았는데 안 되면 실망이 큰 거는 사실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 감정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고 요즘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래서 이강인에 대해서 훈련하는 영상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어디 올리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못 봐서 예. 그래요. 도대체 이강인이 어떤 선수야? 예. 저도 뭐 훈련하는 거 찾아서 뭐 프리킥 네, 하는 거 이런 그런 거 것도 보잖아요. 지켜보고 하거든요. 차는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선수로서 가치는 정말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요. 그 가치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무대가 그렇죠. 이 언더 20세 이하 이 월드컵이라는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밤에 드디어 1차전이 치러집니다. 맞습니다. 예. 좀 지켜보겠고요. 잠시 그 여자 월드컵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자 월드컵 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특집으로 다루겠지만 일단은 2019 프랑스 여자 월드컵 여자 대표팀이 전지 훈련 장소인 스웨덴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혹시 뭐 이상윤 위원님, 윤덕여 감독님과 뭐 통화 같은 건 안 하셨나요? 통화했죠. 야.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윤덕여 감독이 출국장에서 현재 뭐 팀 분위기가 좋다. 예, 그리고 월드컵을 한 차례 뛰었기 때문에 예. 경험 덕분에 전부 다 여유가 있는 것 같다. 뭐 최소한 뭐 1승 1패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뭐 승점 뭐 4점을 가져가면서 2라운드에 진출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거든요. 아 이건 통화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건 출국장에서 윤덕여 감독이 누가 봐도 말씀하신 이거 거죠. 누가 봐도 기자한테 얘기한 얘기를. 여기서 이런 거 얘기해줘야지. 이거 좋아요. 나. 왜 통화는 그래요? 안 하셨죠? 통화를 했어요. 아 하셨나요? 윤 감독이 왜 YTN 어떻게 된 거냐. 한 번 온다 그래서 왜 안 왔냐. 아 그런 말씀만 하시던가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 대표팀 저도 여자 월드컵 있잖아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언더 20세 이하 이 월드컵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초점이 맞춰졌는데 진짜 우리 여자 대표팀이 정말 강팀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윤덕희 감독 좀 잘해서 여자 축구 팀에 그리고 여자 축구에 좀 부응하는데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실력과 또 순위를 좀 끌어올려서 조별리그 예선서부터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황보람 선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정식에서 14개월 된 아기를 안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와야겠죠? 많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선수들이 많이 그동안 했던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이제 경력 단절, 그렇죠.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던 일이 멈춰지게 되는 커리어가 중단되는 문제들이 생겨버리죠. 경력 단절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게 스포츠 특히 여자 스포츠 현장에는 더 강했던 거예요. 여자 선수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선수는 끝난 거다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그 프로 경기를 할 때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입장하는 사진들을 다 이렇게 갖고 다녀 핸드폰에.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거를 인정해 주실 겁니까? 그렇군요. 우리도 정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축구 선수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린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일도 사랑하지만 누군가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는데 둘 중에 우리는 왜 선택을 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에 대한 상징적인 이번에 그 모습이 황보람 선수의 첫 사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냥 뭐 와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또 우리가 사회적 문제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좀 잘 지켜봐야 될 문제라 봅니다. 황보람 선수를 제가 그 여자 대표팀 코치로 했을 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되게 성실해요. 그렇죠. 성실하니까 또 이 자리까지.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많은 그 센터백들의 그 분명히 위치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다시 이렇게 복귀한다는 거 정말 이건 대단한 것 대단합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축구의 이런 어떤 사례들은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선수들의 어떤 가치를 충분히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함구람 선수가 이런 어떤 사례가 정말 많이 만들어져서 예. 여자 축구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은 6월 8일 토요일 새벽 4시에 프랑스와 개막전을 치릅니다. 역시 그냥 이 축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차례로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이상희 위원님 여자 대표팀 선수 한 분과 통화를 할 수 있다. 먼저 누구랑 통화하시겠습니까? 야, 한 명. 전 이민아 선수. 오. 솔직히 저도 이민아 선수 있잖아요. 예.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거 똑같은 충남이라 감독할 때 네네네네. 이민아 선수를 스카우트 데려올 수 있었는데 그 선수 우리가 그때도 그 뭐죠 트래프트 비슷하게 찝잖아요. 예, 예. 드래프트. 예. 영입할 수 있는데 그 선수가 우리 쪽에 못했어요. 우리가 그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팀으로 가서 그 선수만 데리고 왔어도 제가 아마 경질되지 않았고 생명 연장인가요? 생명 연장이고. 아니 근데 충남이라가 이게 해체가 됐어요. 예. 해체가 돼서 내가 못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이민아 선수하고 통화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화 걸렸다 생각하고 지금 전지훈련 장소로 갔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음성 편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민아야, 나 이상윤이다.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정말 내가 너와 같이 축구 감독과 선수로서 만났으면 대박 났었을 텐데 하지만 월드컵 가지 않냐. 월드컵에서 무조건 첫 번째 골 네가 넣어야 된다. 그래. 좀 짧게 해주세요. 왜 그래? 국제전화 빨리 국제전화인데요. 끊어야 민아야 신경 쓰지 마라.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까 거기는 네가 지켜라. 민아 화이팅.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박문성 의원님 누구랑 통화하시겠습니까? 주장 조세현. 아이고 친하시잖아요, 또. 네. 뭐. 자, 역시 음성 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성 편지랑 뭐 그러긴 하는데. 음. 소연아 출국하기 전에도 통화했었는데 약속한 거 우리 꼭 하자. 대회 야. 잘 건강하게 갔다 오면 오빠가 24시간 너가 먹고 싶은 거 24시간 동안 사준다고 약속 지킬게. 와. 뭐야? 맨날 이렇게 준비를 해. 민아야, 너는 이틀이다. 이틀 동안 네가 48시간? 48시간이다. 48시간.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자, 다 여기서 들어줄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U20 월드컵 그리고 2019 여자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상윤, 박문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시아 씨 안녕하세요. 네, 하영 씨 안녕하세요. 시아 씨, 네. 혹시 해외 리그에서 활약했던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꼭 다시 보고 싶은 레전드 선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K리그를 사랑하지만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기도 하거든요. 맨유의 박지성 선수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이 맨유 유니폼을 입고 뛰는 박지성 선수의 모습 많이들 그리워하실 텐데요. 그 장면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이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친선 경기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20년 전 맨유가 달성한 트래블을 기념하기 위해 5월 26일 뮌헨과 맨유의 레전드들이 친선 경기를 펼칩니다. 여기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 레전드 선수 중 한 명으로 경기에 나서게 된 거죠. 너무 기대되네요. 이 경기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박지성 선수와 함께 2000년대 국내 EPL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바로 이영표 선수의 얼굴도 함께 볼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2005년 토트넘에 입단해 3년간 뛰면서 한국 축구 팬들에게 토트넘을 널리 알렸었죠. 손흥민의 토트넘 직속 선배인 이영표 위원이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해설을 맡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영표 위원이 리버풀의 클롭 감독과도 인연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영표 위원이 과거 도르트문트 소속일 때 위르겐 클롭 감독이 팀을 이끌었었죠. 후배 손흥민의 토트넘과 스승 클롭의 리버풀이 맞붙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 해설을 맡게 된 이영표 위원입니다. 네, 신기한 인연이네요. 오랜만에 한국 축구의 레전드, 이 박지성, 이영표 선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손흥민 선수 소식이죠. 네, 이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웨스트햄 팬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 선수는 차를 타고 경기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는데요. 한 웨스트햄 팬이 다가와서 손흥민을 친구라고 부르며 영화 혹성 탈출 복사본 좀 구해줄 수 있나? 라고 물었고 손흥민이 무슨 뜻이냐라고 답하자 당신 DVD 팔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국에서 DVD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복사한 DVD를 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입니다. 결국 경찰이 나서서 범인을 잡은 뒤 검찰에 기소했고 영국 법원은 이 웨스트햄 팬에게 한화로 약 27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축구를 보다 보면 인종차별적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고는 하는데요. 네. 하루빨리 인종차별 문제가 사라지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K리그 소식이죠. 시아 씨, 이번 라운드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경기는 뭔가요? 네, 바로 내일 오후 5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펼쳐지는 포항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한마디로 행복 독식구단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두 팀, 과연 어느 팀이 연승의 기쁨을 이어갈지 기대됩니다. 시아 씨, 다음 소식은 뭐죠? 네, 다음 소식은 보고 싶었다 벤투호입니다. 파울로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27일 오전 11시에 6월 A매치에 나설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번 벤투호에 오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특히 K리거들의 깜짝 발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2019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와 김전민 선수, 마인츠로 이적해 팀 적응이 중요한 지동원 선수 등 이 소집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벤투 감독이 지난 18일 K리그1 울산 현대와 수원 삼성의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보기도 했잖아요. 네. 새로운 K리거 스타가 탄생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번 평가전에서 반가운 얼굴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6월 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호주와 6월 첫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상대팀 호주에 전현 K리거들이 발탁됐습니다. 공격에는 수원 삼성의 타가트 선수, 수비에는 2017년도부터 1년 반 동안 수원 삼성의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던 매튜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타가트 선수가 수원으로 올 때 매튜 선수의 조언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는데요. 이 두 선수를 A매치에서 볼 수 있다니 참 신기하고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을 것 같은 벤투호는 호주와의 평가전에 이어 6월 1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란과 평가전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 두 평가전 모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다가오는 A매치 평가전 생각만 해도 기대되고 설레네요.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야겠네요.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부 이슬 정욱진의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이슬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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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번 시간에는 2019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한 K리그 팀들의 조별 예선 최종 성적과 16강 대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별 예선 모두 마무리됐죠? 네. 예. K리그 팀들의 성적 궁금하거든요. 네, 5월 21일, 22일에 걸쳐서 조별 예선 6차전이 진행됐습니다. K리그 팀들을 조 순서대로 살펴보면 2조의 경남FC는 조호르 다룰탁짐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예. 같은 시간 가시마 인틀러스가 산둥루넘을 꺾으면서 조 2위를 지키는 바람에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탈락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예. 아쉬운 결과고요. F조 대구FC도 너무 아깝습니다. 광저우 헝다와 조 2위를 두고 맞붙었는데요.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근데 광저우 원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1대0으로 패배하면서 3위가 됐습니다. 또 떨어졌나요?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두 조에서는 좋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G조 1위를 확정지었던 전북현대는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6강으로 건너가게 됐고요. 예. 마찬가지로 H조 1위를 확정지었던 울산현대는 상하이 상강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과 어린 선수들이 대거 경기에 나섰는데요. 예. 5대0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5대 0으로 졌다고요? 네, 이렇게 로테이션을 풀가동했는데 예. 오스카 선수가 헤드트릭도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대패를 당하긴 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이렇게 형제끼리 16강을 올라가고 경남FC와 대구FC 두 시민구단은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예. 혹시 어제 뭐 중계 있었습니까? 네, 어젯밤에 중계를 하고 왔죠. 예. 목에 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몸을 풀고 재밌게 네. 하겠습니다. 그 음이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불안불안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경남 FC와 대구 FC가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네네. 뭐 기대를 많이 모았던 팀인데 네. 결국 16강에 오르지 못했네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경남 FC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딱 경기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처음 월드컵 딱 나갔을 때 예. 그 도전할 때 그때 느낌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게 일단 철출전이고요.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신력을 발휘하면서 그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월드컵 우리가 처음 나갔을 때 막 정신력 밀어붙이잖아요. 뭐 투지는 좋았다 이런 말 많이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경기를 잘하긴 했습니다. 근데 예. 결국에는 그 2승 제물로 삼았던 그 최약체 팀이죠. 예, 조르를 원정에서 이기지 못한 거. 아하. 그리고 이제 가시마 엔틀러스와의 그 3차전 홈 경기에서 예.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그 막판에 3골을 내주면서 역전을 당했거든요. 예, 그 패배가 좀 원인이 돼가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겨야 될 팀을 못 잡고 그리고 그 이길 수 있는 흐름에서 그거를 이제 살리지 못하고 실속을 못 챙기는. 역전패 당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팀이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선전을 하지만 결국에는 미끄러지는 그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 팀이 바로 경남 FC였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남 FC가 사실 경험이 좀 부족했던 거죠. 네, 이런 국제 무대에 딱 나갔을 때 그 굉장히 흐름의 변동폭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졌던 팀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네. 약팀들의 전형적인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경험 네. 부족. 맞습니다. 음흠. 그리고 뭐 대구 FC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예. 네, 이길 팀은 이겼는데 결국 질만한 경기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졌다. 그러면서 결국 탈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대구 FC가 탈락한 거는 결국 그 팀 전술의 한계성 이걸 좀 극복하지 못했던 게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팀은 그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예.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정교하고 그런 게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그 속도를 살리지 못하는 여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한다거나 공간 수비를 잘할 경우에는 그거를 못 뚫는 그러니까 좀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허. 이런 부분 때문에 대구 FC가 그 산프레체 히로시마 같이 이제 밀집 수비를 잘하는 팀을 맞아서는 두 경기 모두 좀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면서 결국 패배를 했고요. 그럼 뭐 전술적으로 패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렇죠. 그 스타일의 한계를 극복을 못한 거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광저우와의 경기에서도 상대가 이제 공간 압박을 잘하니까 역습을 나갈 여건이 그거 마련해지지 못하니까 결국 좀 고전하다가 또 0대1로 패했고 예.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플랜 A는 확실한데 그 상대가 맞춤 점수를 들고 나왔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한 수가 없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벤치 멤버들이 좀 약하고요. 전술 변화를 가져갈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투자 규모가 좀 적고 선수층이 얇은 그 시민구단의 한계를 좀 드러낸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뭐 봅니다. 뿌리가 좀 얕다. 뭐 이렇게 그렇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자질이 있는 팀인데 아하. 사실 좀 아쉽게 됐죠. 네, 네. 그렇지만 두 구단의 팬분들께서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또 동시에 더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K리그 시민구단 하면 열악한 환경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제한적인 운영비, 뭐 얇은 선수층 등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아시아 무대 정상급 팀들을 상대로 끈질긴 승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죠. 특히 경남 FC는 FA컵도 남아 있잖아요. 예. 네, 리그와 FA컵에 더 집중하면서 팀을 잘 재정비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네 팀 중에 결국 두 팀만 16강에 오른 건 조금 아쉽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맞습니다. 뭐 열심히 해준 두 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아, 드리고요. 네. 사실 저희가 뭐 네 팀 다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 그렇죠.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그 한 고비를 좀 넘지 못했네요. 맞습니다. 그 한 끗 예. 차이죠. 근데 사실 그 한 끗 차이가 결국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시네요. 좀 냉정하게. 굉장히 냉정합니다. 네. 자, 그 전북과 울산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K리그에서 우승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두 팀은 그 충분하게 우승을 할 만한 자질은 있다고 봐요. 음. 네, 뭐 챔피언스리그, 자국 리그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스쿼드가 두텁습니다. 스쿼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선수층만 두터운 게 아니라 베스트 11의 뭐 개개인의 능력, 예. 그리고 코칭 스태프의 능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구단의 지원도 든든하고요. 아하. 우승을 할 수 있는 잠재성과 기대치는 충분히 높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팀이라고 보는데 두 분의 특징을 좀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일단은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 네. 가능성 있다가 얘기해놓고 네.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사실 그 저변이 뭐 원래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기 계속해 네. 주시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기대치나 잠재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음흠. 사실 딱 현재만 놓고 보면 예. 이 팀들이 조금은 더 올라와야 돼요. 네. 컨디션을. 팀 컨디션을 좀 예.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좀 들쭉날쭉한 게 있어요. 예. 특히나 전북 같은 경우는 이 모라이스 감독이 추구하는 그뭐 안정된 수비나 어떤 빌드업의 어떤 정교함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올라왔지만 예. 전방으로 넘어갔을 때 마무리가 안 돼요. 네, 마무리를 할 때 그 전술이 좀 단조롭다. 뭐 공격이 좀 약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예. 윙어들이 어떤 1대1 돌파 이런 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 예, 그래서 이 팀이 결국 우승을 하려면 이 공격 전술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득점력에 대한 기복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공수 양면에서 이제 안정적인 전력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팀이 가진 문제점이라면 공수 간격이 좀 넓어요. 예. 예, 강팀치고는. 그래서 중원에서 기동성이 좀 강한 팀들 있잖아요. 이런 팀들을 만나면 져서는 안 되는 경기인데 한번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고전하는군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이 토너먼트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그 공수 간격을 좀 더 타이트하게 유지를 하면서 상대를 좀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예. 그런 전술적인 장치를 추가로 좀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16강까지. 그렇죠. 예, 16강까지 뭐 6월 달에 중순에 열리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리그 경기를 좀 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K리그 팀들의 성적은 좀 전반적으로 다소 아쉬워 보이는데 이번에 어떤 리그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A조 마지막 경기 조브 아한과 알 나스르의 경기가 예.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16강 진출팀은 모두 확정이 됐거든요. 예, 각 국가별로 이 16강 진출팀을 좀 살펴보면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4팀을 올렸고요. 예.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각각 3팀, 카타르와 한국이 2팀, 그리고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각 한 팀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예. 올라갈 팀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아시아 쪽은 확실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예. 동아시아 쪽은 일본 그리고 중국이 조금 더 선전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아시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강세를 보였다는 건데 16강 대진 나왔죠? 네, 대진 다 예. 결정됐습니다. 대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시마 엔틀러스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일본 팀끼리 만났고요. 예. 광저우 헝다 대 산둥 루너 여기는 중국 팀끼리 만났죠. 잘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북 현대는 상하이 상강을 상대하고요. 예. 울산 현대는 우라와 레즈를 만납니다. 그리고 서아시아에서는 알 아흘리 대 알 힐랄 그리고 알 두하일 대 알 사드 매치업이 완성됐고 예. A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한 경기가 연기돼서 나머지 2개의 대진은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예. 자, 결국 전북과 울산은 일본 클럽과 중국 클럽을 넘어야 또 결승 진출이 가능하겠는데 네네. 울산과 전북의 16강 상대가 각각 우라와 레즈와 상하이 상강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네네. 그 팀 뭐 전력 소개해 주시죠. 일단 그 울산의 상대인 우라와 레즈 예. 이 팀은 이번 시즌 행보가 좋지를 못합니다. 네, 전북과 함께 속했던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G조에서 3승 1무 2패 9득점 4실점을 기록하면서 일단 조 2위로 16강에 올랐고요. 예예. 그리고 리그에서는 12라운드 현재 5승 2무 5패 10득점 13실점으로 10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부진한 거죠. 어허.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팀 치고는.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수비력은 괜찮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이 팀이 3백을 구사를 하거든요. 3-5-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해서 이 3백을 견고하게 갖추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위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 아오키 선수를 수비라인 쪽으로 인접 지점으로 내립니다. 예. 그러면서 후방에서 상당히 그 탄탄한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수비 쪽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준다. 근데 문제는 전방 공격 투 스트라이커의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하다.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32세 노장인 코로키 선수. 이 선수는 좀 분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코로키의 짝으로 나서는 유키모토 이 선수의 부진이 조금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서 공격 진영에서는 좀 부분 전술 이런 부분도 좀 단조롭게 나타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울산 현대로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과감한 경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강조를 한다면 16강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과감한 좀 공세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있죠. 음. 일본 팀들은 이렇게 부진하다가도 어느 순간 딱 집중력을 발휘할 때는 예. 무섭게 이렇게 달아오르는 그런 면모가 또 있거든요. 이 팀들은 일본은 상위 팀이나 하위 팀 이 구분 없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집중력을 발휘하면 그런 기술적인 응집성이 예. 확 이제 포텐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울산현대가 충분히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전북현대 상대 상하이 상강도 설명해 주시죠. 상하이 상강하면은 딱 생각나는 선수들이 있죠. 헐크. 헐크, 예. 엘케손, 오스카르. 그러니까 어. 브라질 거의 뭐 국가대표 예전에 했던 선수들 예. 이런 선수들이 딱 이끌고 있는데요. 이 팀은 이 3-5-2 포메이션 아니면 3-4-3 포메이션을 좀 번갈아서 씁니다. 예. 그리고 그 전방에 위치하는 그 3명의 공격수의 능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요. 음흠. 그래서 미드필드 쪽으로 선수를 가세를 시켜서 공격적인 압박을 많이 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공격성을 계속 살려주는 이런 플레이를 가져가는데 전성기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격력만 놓고 보면 아시아에서는 최강의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이 팀이 한 가지 약점은 미드필더 진이 워낙에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3백의 양옆 공간 이쪽이 굉장히 취약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북이 수비적인 안정감을 조금 가져갈 수만 있다면 특유의 그 윙 플레이를 예. 앞세워가지고 오히려 좀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는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예. 이제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로페즈가 브라질 네. 친구들을 상대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럼요. 네, 한번 예. 먹여야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맥입니까? 뭘 맥이에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네. 자, 일단은 그래도 헐크, 그 뭐 엘케손, 오스카르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긴 하네요. 그렇죠. 공포의 네,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정욱진 캐스터 네. 16강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6월 18일 화요일에 상하이 상강 홈으로 전북 현대가 찾아가고요. 예. 같은 날에 우라와 레즈 홈으로 음. 울산 현대가 경기를 치르러 갑니다. 예. 한 주 지나서 6월 25일 화요일에 각각 전북과 울산을 홈으로 16강 2차전 경기가 펼쳐지고요. 예.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전북과 울산이 모두 8강에 진출하면 두 팀이 만나느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나게 됩니다. 너무 아쉽죠. 그렇지만 뭐 꼭 8강전에서 이렇게 울산과 더비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조금 더 위에서 만나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만났네요. 뭐 4강이나 네. 결승전. 예, 알겠습니다. 자, 한창 여자 월드컵 또 코파 아메리카 같은 굵직한 대회가 있잖아요. 네네네. 관심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하는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도 큰 경기인 만큼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기서 물러갑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